감정에 호소하는 오류 마지막 세 번째,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 대중의 호소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어떤 결론을 주장하는 논증 방법입니다. 전제에서 대중이 그걸 믿는다. 결론은 그래서 그것이 참이다 라는 기본적인 틀을 갖고 있습니다. 다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고 넘어가길 바랍니다. 어떤 결론이 참인가 거짓인가 하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지하느냐와 관련이 없습니다. 대중이 그것을 참으로 믿는다고 해서 그 진술이 진실로 참이라는 것이 보장될 수 없습니다. 눈에 보기에 땅은 평평하고 땅은 가만히 있고 해와 달이 움직이죠.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것이 진실이라고 굳게 믿을 수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천동설이 옳다고 믿었죠. 그래서 천동설은 참의 진리로 과거에는 통용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손을 들어보라고 해서 과학적 명제의 참을 결정할 수가 없죠. 그런 맥락에서 대중의 호소를 명백한 오류로 평가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 학자들의 대중의 호소하는 논증, 그것은 명백한 오류다라고 주장하는 입장, 코피와 코헨, 그리고 김광수 학자인데요. 대중의 호소 논증이 사용되는 광고는 우리가 그 상품을 갈망하거나 그것에 호감을 느끼도록 유도한다. 같은 책, 같은 곳에서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정서, 흥분, 분노, 증오들을 자아내기 위한 언어 표현이나 그 외 여러 수단을 동원함으로써 증거의 합리성을 왜곡하고 조작하기 때문에 대중의 호소는 명백한 오류이다 라고 코피와 코엔이 논리학 입문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장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는 대신 대중의 편견, 감정, 군중심리, 열광에 호소하여 그 주장의 정당성을 옹호하기 때문에 그 대중의 호소는 명백한 오류이다 라는 입장이 김광수 학자입니다. 그 관점에서 이 광고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상품을 선택한 100만 명 고객이 그 품질을 보증합니다. 많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위해 다른 일회용 기저귀보다 이 상품을 사용합니다. 이 제품이 판매율 1위죠. 당신의 아이는 최고 인기 있는 기저귀를 쓰나요?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앱인 이것을 다운받으세요. 숙제가 즐거워질 겁니다. 여기서 선택을 대중이 했고 판매율 1위라는 것도 대중이 선도한 것이고 가장 인기 있다라는 것도 대중의 권위를 빌린 것이죠. 그런 광고가 통하는 이유, 광고 수용자가 관련 논점에 대해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공들여서 살펴보고 판단할 시간도 능력도 없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 비록 대중에 호소하는 광고 논증이 비체계적일지라도 많은 사람이 그 광고를 오류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광고가 판단의 지름길을 안내한다고 옹호하는 붐이 일기 때문에 신드롬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광고가 오류가 아니라 오히려 더 잘 통하는 이유이겠죠. 그래서 오키프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이 관련 논점에 대해 우리 혼자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생각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적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동의가 있다는 것은 믿음과 행동에 대한 그럴듯한 지침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동의 방법론에 의존하는 것은 적어도 가끔은 합리적이다 라고 오키프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키프 학자는 앞서 코피와 코엔 그리고 김광수 학자와 견해가 다른 것이 되죠. 앞에서 봤던 그 광고 사례를 축약해서 이 두 가지 예시를 통해서 좀 더 상세하게 분석하겠습니다. 이 광고는 수용자에게 자기 상품에 호감을 갖는 상태에서 구입을 긍정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광고의 목적이죠. 우리를 설득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논증의 목적하고도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논증이라면 이 예시를 전제와 결론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8년 연속 해외여행 판매 1위라는 것은 승인된 사실입니다. 만일 이 진술이 거짓이면 허위 광고이겠죠. 허위 광고는 법적 규제를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허위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이 논리학의 영역이 아니고 법학의 영역입니다. 일단 화면에 보이는 진술이 참이라고 가정한 다음에 대략 4가지 결론을 명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4가지 결론 중에서 어떤 것이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일까요? 아니면 오류라고 딱 못 박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약간 설득력이 떨어지는 개연성이 낮은 약한 논증에 속하는 건 그것은 몇 번째 결론일까요? 자, 생각해 보시고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제가 분석하기로는 네 번째 항목은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이고 세 번째 항목은 연관성이 낮은 설득력이 약한 논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네 번째 결론과 이 전제 사이에 숨은 전제를 드러내고 또 드러내고 계속 그 사이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충하면 오류에서 약한 논증으로, 약한 논증에서 강한 논증으로, 아니면 강한 논증에서 아예 타당하고 건전한 논증으로까지 점진적으로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금은 그 정도로 연쇄적 추론을 하지 않기로 정하고 분석하겠습니다. 판매일 1이라는 전제와 연관성이 높은 결론은 이 C1과 C2, 첫 번째 결론, 두 번째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정언 논리를 학습하면서 문장 속의 주부와 술부를 따로 생각하도록 논리적으로 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 속의 주요한 개념을 범주, 의미 영역으로 따지는 생각 훈련을 했습니다. 이 판매라는 벤도식이 구매의 벤도식과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소비자는 판매자의 상품을 구매한 것이죠. 판매자는 소비자한테 자기 상품을 판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매 1이라는 전제는 첫 번째 결론처럼 소비자가 그 상품을 가장 많이 구매한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설득력 있게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시로 잠시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 이 명제 속에 숨은 의미를 추론해서 드러내면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서 지금까지 많이 팔렸을 것이고, 그런데 그만한 이유가 이 말 속에 숨은 의미를 추론해서 드러내면 이렇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까지 쭉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았겠죠. 그런데 그만한 이유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그만한 이유 자체가, 이 이유라는 것 자체가 갑자기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숨은 전제를 이렇게 말로 명시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이유가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 두 번째에 적용해 보면 사람들이 이 상품을 계속 앞으로도 많이 구매할 것이다 라는 결론도 아주 설득력 있게 지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팔렸으면 앞으로도 많이 팔릴 개연성은 높습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 결론은 어떤가요? 당신은 이 상품을 구매해야 한다 라는 이 결론. 해외여행 상품이 필요하다면 다른 상품과 일일이 비교하는 시간을 쓸 필요가 없이 대중이 선택한 것을 선택하면 구매한 것에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정도까지는 상식선에서 추론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상식이 앞에서 봤던 오키프의 맥락하고도 상통합니다. 게다가 C2의 구매라는 개념어가 있죠. 그리고 C3의 구매라는 개념어가 또 있습니다. 전제에서 말한 판매 1이라는 개념과 또 의미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쭉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결론은 이 전제와 완전히 무관련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구매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이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매개념을 이렇게 추가로 생성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의 욕망은 대중의 욕망에 따른다 라는 매개념, 혹은 대중의 욕망에 따를 필요가 있다 라는 내용이 첨가되면 이 C3의 결론은 약한 논증이 아니라 더 전제와 연결고리가 강한 논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대중이 호소하는 오류, 그 첫 번째 슬라이드부터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셨다면 이 마지막 네 번째 의미 영역은 이 C1하고 C3의 의미 영역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 이 결론 중에서 C4는 대중이 호소하는 오류로 평가할 수 있고, 숨은 전제를 어떻게 드러내는가에 따라서 C3는 약한 논증 혹은 강한 논증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C1, C2는 이 전제와 매우 연결성이 긴밀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